안녕하세요. 오늘은 맞춤형 복지 제도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UQ 같이 하고 있는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언니네 학교는 맞춤형 복지 이런 거를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 이렇게 말해주진 않아요. 휴직을 하고 있고 그 맞춤형 복지 제도 안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만 보고도 내가 어떤 휴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 연수휴직이나 이런 제가 이전에 했던 휴직에 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건강검진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휴직 종류 중에서도 안내를 드렸던 난임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경우에는 내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시도록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맞춤형 복지는 담당자가 원래는 안내를 해주는 게 맞고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복지 점수는 휴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 절차를 필히 안내하는 게 담당자한테 권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반드시 안내가 되어야 하는데 지인을 보니까 안내가 안 되는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스스로 챙기시고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창처럼 필수 기본 항목이 있고 이건 공무원 조직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항목,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따라서 선택 기본 항목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자율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자율 항목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냐, 휴직을 하고 있냐, 휴직하고 있지 않냐, 이런 내 상황에 따라서 복지 포인트가 들어가고 그걸 내가 자율적으로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그런 복지 점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 항목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교사분들이 워낙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이 자율 항목에서 놓치기 쉬운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 점수는 기본 복지 점수가 있고 변동 복지 점수가 있어요. 기본은 이제 일률적으로 그냥 다 부과되는 복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동 복지 점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무 연수나 부양 가족의 수 혹은 그 외에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휴직을 했고 혹은 출산을 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복지 점수를 말합니다. 일률 배정하는 기본 복지 점수는 근속 복지 점수가 있고 가족 복지 점수가 있고 출산 축하 복지 점수가 있고 난임 지원 복지 점수가 있고 태아 산모 검진 지원 복지 점수가 있고 건강 복지 점수가 있어요. 기본 복지 점수는 놓칠 확률이 거의 없을 거고요. 제일 밑에 있는 건강 복지 점수 이 부분의 경우에도 홀수, 짝수, 연도에 따라서 더 추가로 특별 건강검진을 받아라 라고 안내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놓치는 경우가 크게 있지 않고 놓친다 하더라도 또 내년, 2년 뒤에, 3년 뒤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아깝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고 가족 복지 점수라든지 가족 수당도 신청을 해야 돼요. 부양가족 신청서를 내서.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휴직 중인데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 있다, 육아휴직 중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실에 얘기를 해서 내가 아이를 출산할 계획인데 부양가족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이것도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출산 축하 복지 점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교육청별로 달라요. 일부 교육청에서는 첫째 자녀는 이 출산 축하 복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첫째부터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별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출산 축하 복지 점수가 달라지고 이게 꽤나 크거든요. 여기 보는 것처럼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2,000포인트라고 한다면 200만 원이에요, 무려. 200만 원의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를 내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꼭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자주 놓치는 부분이
태아 산모 검진 지원 복지 점수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대체로 10만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10만 원어치 진료 항목을 받았을 때 이 10만 원을 청구받거나 아니면 쓸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100만 원인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만 원을 쓸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산부인과 가시는 이런 임신하신 분들은 태아 산모 검진 지원 복지 점수를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연락 왔던 언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언니가 사실 난임휴직을 했었어요. 제가 난임휴직에 관련해서 정보를 주고 알려줌으로써 난임휴직을 했었는데 난임 지원 복지 점수를 못 받은 거예요. 이 난임 지원 복지 점수는 무려 1회 안에서 50만 원을 제공을 합니다. 난임휴직은 사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실에서도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난임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 난임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난임 시술 대상자가 되어서 난임 지원 복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난임 지원 복지 점수를 꼭 받는 게 좋겠죠? 그거를 신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표만 기억하고 계시면 사실 행정실에 내가 해당되는 부분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 이런 포인트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면 관련된 서류를 쫙 보내줍니다. 그럼 이걸 제출하면 포인트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청구하는 방법은 사실 교육청이나 행정실마다 조금씩 안내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라 일괄 안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관련된 연동된 카드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긁어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연동된 카드를 굳이 만들지 않고 그냥 제가 써요. 쓰고 나서 영수증을 청구해서 돈으로 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던 어디에 내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행정실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 포인트 받고 싶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락을 하셔서 꼭 놓치지 않고 포인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놓치기 쉬운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점수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이 서류 같은 거를 좀 꼼꼼히 보는 편이고 잘 놓치지 않지만 의외로 많은 주변에 휴직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은 놓쳐서 막 제가 뒤늦게 말해줘서 소급 적용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놓쳐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휴직을 예정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휴직도 생각하고 있다 혹은 내가 휴직 중이다 라는 경우에는 이 표를 통해서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휴직은 하나의 혜택이고 이제 권리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챙겨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다음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